더 많은 양들을 갈아 넣으면 그대로 비례해서 성과가 나올 거라는 착시, 그 착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극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을 혼용하는 것 같아요. 그 관점 자체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일단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주의회복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한 10분만 저자극 상태, 이를테면 뭐 자연이라던가 뭐 조용한 백색 소음 같은 거, 일하기 전 상태의 주의력의 거의 90%까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시간 일한 것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해서 총 2시간 일한 게 훨씬 더 많은 능률을 낸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풀릴 때 작전 타임 불러서 몇 분 이 얘기하는 걸 우리 아무도 낭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우리 삶의 작전 타임을 두기 위해서 하던 거는 잠깐 내려놓고, 그럼 뭘 하느냐, 이 내려놓은 다음에 생각과 사유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달라질게. 상담가 겸 작가, 그리고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 맡고 있는 장재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친구네 아기를 만나러 갔어요. 중학생인데 이 친구가 목표가 스카이인 친구인데 반에서 6등이에요. 여기서부터 비극이죠. 반에서 한 1, 2등은 해야 스카이를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뭐랬냐면, 야, 우리 딸 좀 말려봐.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아니 애가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 계속 공부만 하고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너 밥 안 먹는다며? 이러고 얘 찾아갔더니, 네, 샌드위치 먹어요. 너 성적 올리는 법 삼촌이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해요? 너 점심시간 1시간 통으로 쉬고 쉬는 시간 10분씩 있잖아. 그때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삼촌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머리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머리가 안 좋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은 답이 보이잖아요. 그 중학생한테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너 조금씩 쉬어야지 공부 성적 오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딸 잘하고 있어, 14시간 공부하는데 15시간으로 올려보자, 이런 말 하실 분들 없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 중학생 조카처럼 더 많은 양들을 갈아 넣으면 그대로 비례해서 성과가 나올 거라는 착시, 그 착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극들이 발생을 하죠. 주의회복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한 10분만 잠깐 저자극 상태, 이를테면 뭐 자연이라던가 뭐 조용한 백색 소음 같은 거 10분만 있어도 일하기 전 상태의 주의력의 거의 90%까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에너지 만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죠, 주의력이랑.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쓴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잠깐 쉬고 이렇게 주의력을 올린 다음에 일을 하면 우리가 3시간 일한 것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해서 총 2시간 일한 게 훨씬 더 많은 능률을 낸다라는 겁니다. 사회초년생들한테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은 보여주기 식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을 혼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오래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는 건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몰입할 수 없는 채로 오래 일하는 사람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 관점 자체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소진을 좀 예방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워커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시니어들의 관점이 좀 바뀌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나 일 중독되신 분들이나 번아웃 오신 분들한테 조금 내려놓음을 배우시면은 나아진다 이러면,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뭐 저희 회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 혼자 프로젝트를 다 맡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취준생 분들이나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려놓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그럼 내려놓고 뭐 인서울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7급 되고 싶은데 9급 되라는 거죠. 이 목표 하향이 아니거든요. 내려놓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아,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구 경기할 때 작전 타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경기가 안 풀릴 때 작전 타임 불러서 몇 분 이 얘기하는 걸 우리 아무도 낭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경기 안 풀리는데 작전 타임 안 두고 계속 더 뛰게 하면 선수들이 체력 고갈되고 패스가 안 보여요. 이런 우리 삶의 작전 타임을 두기 위해서 하던 거는 잠깐 내려놓고, 그럼 뭘 하느냐, 이 내려놓은 다음에 행위를 내려놓고 그제서야 생각이 가능해지거든요. 생각과 사유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책 쓰면서 사례자분들을 늘 만난단 말이죠. 근데 사례자분들의 공통적인 호소가 뭐였냐면 이 정도로 해도 고작 고과가 B 나오는데 덜 하면 C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능적 고착에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삶에서 한 가지 문제를 A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봤는데 두 번째 문제도 A로 풀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A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자가 10년 내내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분이 있었어요. 맨날 1시에 퇴근하길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팀에 지금 저만 막내고 나머지 다 과장급 이상이라서 제가 못하면 폐를 끼친다.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라도 이걸 메꿔야 된다. 참 성실한 청년일세? 이러고 말았는데 10년 지나서 이 친구가 지금 30대 후반에 팀장 달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일찍 퇴근할 줄 알았어요. 근데 1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어봤거든요. 아, 옆 팀 팀장들은 뭐 감각이 되게 좋거나 협상을 되게 잘하거나 뾰족한 능력치들이 있는데 자기는 10년 일해보니까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걸로라도 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합리화를 하면서 일이 안 풀릴 땐 시간을 갈아 넣으면 그나마 된다, 이 기능적 고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행복하거나 잘 되면 괜찮은데 이분이 왜 저한테 저도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느꼈냐면, 시아버지 제사 아예 못 가,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식당 잡았는데 불안해서 노트북 들고 가, 애기 천일 기념사진 찍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당일에 신랑 혼자 갔어.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나는 계속 성실하게 사는데 삶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딱 요때가 아, 내가 기능적 고착에 빠져 있구나라고 자각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번아웃은 정서적 소진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멀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로는 체력적 소진이거든요. 제가 상담 오신 분한테 번아웃이신 것 같다 이러면 제가요? 제가 뭘 했다고 번아웃이죠? 막 이래요. 왜요? 이러면 저희 회사 9 to 6 칼같이 지키는데 저 주말에도 안 나가요. 저 같은 사람 번아웃 왔다고 하면 욕먹지 않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과로랑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나 같은 애가 이러면 사치 아니야? 배부른 소리 아니야? 아니면 내 멘탈이 약한가? 근데 번아웃은 어떨 때 오는 거냐면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못 받거나 보람, 성취감 또는 뭐 주변의 인정 같은 것들을 못 받은 채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계속될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는 정신적 소진이거든요. 그래서 과로 탑3 직업들 보면 대학병원 인턴들 평소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들이 상위권인 반면에 번아웃 상위권 보면은 전업주부 평생 비슷한 노동을 하잖아요, 가사노동. 근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감사해야 하냐, 그렇지 않은 직업군이거든요. 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 급여 작고 힘들다고 할 때 야, 니는 봉사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출출대냐, 자기 호소를 할 때가 되게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번아웃을 많이 겪고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5분 10분이라도 멈춰서 자기 돌봄을 해야 되거든요. 슬로건처럼 외우시면 좋겠어요. 센 거 한 번이 아니라 약한 거 매일. 예를 들면요, PTSD 같은 거 있잖아요. 사별하고 사고로 아들을 잃고 정말 큰 아픔을 한 번에 어느 날 겪은 분들은 심리치료 같은 걸 해도 계속 안 낫는 것 같다가 어느 딱 한마디가 확 이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번아웃 증후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서서히 매일매일 갈려나가다가 이 지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방식도 매일매일 조그만한 걸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회복했던 건 뭐였냐면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너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였는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진짜 미칠 듯이 수치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감사일기 쓰세요, 허그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살가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약간 MBTI로 치면 NF 같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ST라서 못한다 이러시지만, 말하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42살인 내가 거울 보면서 너를 사랑해, 이게 진짜 안 돼요. 근데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달라지는 게 보여요. 처음에 며칠간의 효과 없어 보이는 느낌, 민망한 느낌, 그걸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프먼트라는 개념 자체를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오프먼트는 그냥 제가 조어를 한 건데요. 오프가 이제 멈춤이잖아요. 그리고 먼트는 모먼트에서 땡겨왔어요. 일단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컨텐츠들 보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시고 막 여러 개 추천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저는 하루에 5분 정도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가만히 있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뭐 온갖 생각 나는데 어떡해요? 더 괴롭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보셔야 돼요 이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불안감이 엄청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화가 올라와요. 막 속이 답답해. 제가 그런 것들이 바로 당신의 핵심 감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해결된 핵심 감정. 불안감이 되게 높은 사람은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불안감 높은 사람이 하면 좋은 테라피. 아, 내가 화구나. 화가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은 테라피. 그렇게 골라야지 제일 유명한 전문가니까 저 테라피 해볼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뭘 갖다가 실천해 본다가 아니라 멈춰서 5분 기다리는 거. 요거인 것 같아요. 오프먼트 이후에 어떤 저의 스텝 2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만히 있어 보시면 감정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케렌시아라는 게 원래는 수하는 소가 잠깐씩 쉬러 들어가는 피난처거든요. 현대에는 그 의미로 쓰이기보다 잠깐씩 숨 고르는 정신적 안식처를 말하거든요. 저도 오프먼트를 실천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을 대접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저를 대접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상담사가 원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저를 돌볼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이 생활 반경 2km 이내의 공간을 보면서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여기 되게 편해 보인다 싶은 카페에 제일 푹신한 의자, 저희 동네 공원 벤치 중에 제일 볕이 잘 들어오는 벤치 찍어 와서 제 핸드폰 폴더에다 케렌시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뜰 때 아니면 매일매일 5분씩 쉬기로 약속해놨던 그 오프먼트 시간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편안한 곳에 모시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는 그 의존의 연습들이 남 챙기느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번아웃에는 가장 효과적이구나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쳐있는 분들이 저 지쳤는데 뭐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하지 마세요. 나를 편안한 공간에 데려가는 이유는 최대한 이완되려고 데리고 가는 건데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완이라는 단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꼭 거기서 뭐 명상해야지, ASMR 틀어놔야지 하지 마시고 어떤 날은 가서 진짜 코딱지 파다 오는 날도 있고요. 동네 초등학생들 스쿨버스 타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 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냥 내가 마음에서 땡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원래 5분 동안 여기 앉아있을 생각이었지만 아 지루하다 1분 이렇게 들어갈래? 들어오는 것조차도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일단 죄책감 갖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번아웃 오면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미련하게 산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 미련함이나 그 바보 같음도 여러분들께는 정말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원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렇게 살지 마세요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성실하게 선량하게 사는데 정도만 좀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나 방식들을 자책하지 않고 이거는 방식을 바꾸는 삶이 아니라 한 가지 방식만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한테 두 번째 카드를 드리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